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눈곱처짐 진단의 발표를 맡은 가치원의 김정호입니다. 눈이 안 떠진다고 오는 모든 환자들의 안검하수는 아니고요. 눈을 잘 뜬다는 건 사실 눈 뜨는 거니까 눈 감는 거니까 좋아. 모두 중요합니다. 눈이 안 떠지는 경우에는 눈이 오히려 너무 감겨서 안 떠지는 디스토니아 스파즘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눈부신 해변에서 눈을 못 뜨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눈꺼풀 기능엔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 눈이 안 떠지죠. 어,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 우리 같이 배운 사람들은 에페포리와 로스 틴티드 글래시스를 좀 씌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눈을 못 뜬다고 딸아이를 데려왔는데 사실은 안검하수가 아니라 눈썹이 찔러서 그런 거였고 눈썹을 교정해 주니까 스파즘이 좋아지면서 눈이 떠지는 케이스였죠. 브로토시스도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우한에 작은 눈이 컴플렉스에서 왔는데 사실은 눈이 작은 게 아니라 브로 에이시메트리가 있어서 브로를 올려주니까 만족스럽게 교정이 된 결과고요. 더마토칼로시스는 이렇게 스킨을 제거해주면 스킨 속에 숨어있던 눈이 쏙 나옵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이 수술한 건데 결과가 나쁘지 않죠. 이걸 제외한 블레파롭토시스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메카니컬 토시스와 트라우마토시스를 빨리 하고 넘어가면 메카니컬 토시스는 너무 큰 메스가 있거나 눈꺼풀이 스웰링을 너무 무거워서 무게 때문에 안 떠지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트라우마토시스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린 후에 수술합니다. 리베이트에 직접 손상이 있는 경우에 얼리 서저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빨리 알아보도록 해요. 자, 간단하게 해부학을 하고 넘어갈 건데, 자, 눈꺼풀 닿게 만들어주는 조직이 하나가 있죠. 바로 탈소스입니다. 이 탈소스가 있고, 이 탈소스의 끝과 코니얼 리플렉스 사이를 우리가 MRD1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리고 이 눈꺼풀을 끌어올려주는 리베이터 머슬이 이 뮬러 머슬과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고, 이 머슬과 탈소스는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이 아포뉴로시스라는 파시아, 커넥티브 티슈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토시스를 쉽게 MRD1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면은, 자,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아픈 뉴로시스로부터 타투스의 데이선스가 일어난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원래 에이징이 되면 파시아나 커넥티브 티슈는 늘어나고 벌어지게 됩니다. 로얼리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타투스가 디스인서셜 되면서 엔트로피언이 생기는 것도 볼 수 있죠. 위가 생기면 토시스가 생기고요. 우리가 딱딱한 컨택트 렌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일 낀다면 매일매일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러한 충격이 아픈 뉴로시스에 누적이 되고 이런 것 토시스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반복적인 눈꺼풀 비빔이나 스웰링 또 프로시저들이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합니다. 리베이터 펑션이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리베이터 머슬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쌍꺼풀 라인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타수스가 많이 볼수록 more 타수스 higher lid 크리즈입니다. 그리고 아포네우로시스의 시닝이 일어나고 길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수술 중에 각막이 비쳐 보이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이 각막이 비쳐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디히선스가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보면 가장 흔한 형태의 토시스고 타수를 리베이터에 잘 고정시켜주면 만족스러운 교정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걸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보면 양 안에 미디얼 토시스가 있고 그쪽으로 쌍꺼풀 라인이 더 두꺼운 걸 보실 수 있죠. 20년간 매일 컨택트 렌즈에 착용했던 케이스였고요. 자, 이제 마이오제네 토시스로 넘어가 볼게요. 리베이터 펑션이 떨어진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눈꺼풀이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내려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내려가기 어려울 때 생기는 문제들이 리드 레그, 레곱사이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대표 주자, 컨제니털에서 하나, 어카이어드에서 하나가 있죠. 컨제니털은 컨제니털 토시스, 어카이어드는 크로닉 프로그레시브 CPEO인데 너무 어렵다고요. 이름만 알아두세요. 크로닉 오래된 프로그레시브 진행하는 익스터널 옵살모플레지아, 인터널 옵살모플레지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퓨필이 스페어링 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 마요제닉 토시스냐? 디스트로피오 리베이트 머슬이고 마요콘드리아 마요패스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런지 볼까요? 이 귀여운 아이를 수술장에 데려가 보면 이렇게 머슬에 페이티 인필트레이션이 되는 비정상적인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컨젠트 토시스는 이 두 가지 특징적인 소견이 또 있는데 이건 얼굴을 보자마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수술로서 만족스럽게 규정이 된 결과입니다. 마르커스 건 저윈킹 신드롬은 저작을 담당하는 트리제미널 너브, 오큘로모터 너브의 싱카이네시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CPU가 정말 마이토콘드리얼 디지즈인지 우리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머슬 파이버를 조직 검사를 해보면 머슬 파이버 주변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레지드 레드 파이버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전자연경 소견을 보면 우측에
망가진 마이토콘드리아가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최근에는 genetic diagnosis로 이런 DNA 디플리션이나 디펙트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자, 15세 남자 환자가 2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한 안검하수로 왔는데 안구 운동 장애가 동반됐고 안정없는 다행히 정상이었습니다. CPU였는데 CPU에는 CPU 플러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얼 뒤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이렇게 이완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완된 경우로 우리가 크론스 세이어 신드롬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른 데 이상이 있는 걸 CPU 플러스라고 하죠. CPU 플러스 중에 하나가 크론스 세이어 신드롬인 겁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여기로 들어갈 건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자,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네, 맞아요. 뉴로머스큘러 정션이에요. 뉴로머스큘러 정션의 주인공은 바로 어세틸콜린이죠. 이 어세틸콜린이 신경 말단사 릴리즈가 되면서 이제 머슬에 작용을 하는 건데 이 어세틸콜린이 들어가는 경로를 차단되는 것 이게 바로 마이세니아 그래비스고요. 릴리즈를 못하게 막는 것 이게 보톡스 톡신이죠. 여기에 주인공은 아세틸콜린인데 어세틸콜린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어세틸콜린 에스터레이지가 있다. 우리가 2012년도 우리 전공 선생님들이 모두 한 번씩 풀어봤을 문제 같은데 오늘을 위해서 풀었던 거예요. 효소는 온도와 pH에 약한데 온도가 내려가면 효소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스백 테스트가 의미가 있어요. 간단하지만 싸고 정확한 검사고 스페시피티가 아주 높습니다. 마이스네 그래비스는 일중 변동이 있고 피곤하면 심해지고 오토이뮤 디지즈고 20%에서는 오큘라 MG고 10%에서는 사이무스 이상이 동반되고 같은 오토이뮤 디지즈인 사이로이드 아이 디지즈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음 셋 중에 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3번이 가장 가깝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1, 2, 3번 모두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케이스를 볼까요? 두 중년 여성이 갑자기 생긴 안검하수가 왔는데 공통점은 아이스백 테스트에서 양성이었고 한 분은 CT에서 슬라이머스에 이상이 보였고 한 분은 TED가 동반된 경우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뉴로제 토시스를 할 건데 우리가 파라셈파세틱과 스파세틱을 대표한 토시스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서드노 폴지와 보너스 신드롬인데 이렇게 라지 퓨피 토시스와 스몰 퓨피 토시스를 보는 시각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거부터 확인해 볼게요. 설명에 앞서서 심파세틱 네, 우리는 Take it slow. I push up 들리셨나요? on this funk and give me miracles. Taking on. 하이포탈라무스에서 퍼스트 오더 뉴런이 내려와서 감고 올라간 후에 크레니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서드 오더 뉴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캐버노 사이너스에서 ICAS를 플렉서스 하는 양상으로 오빗을 통과해서 이렇게 뮬러 머슬을 담당하는 부분과 롱실리아리 너브, 큐피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이곳에서 한 곳으로 문제가 생기면 마이오시스, 안하이드로시스, 토시스가 생길 수 있겠죠.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잊지 마세요. 많이만 하지 않겠습니다. 필수입니다. 제가 또 재밌는 게 있을까 찾아봤는데 기존에 해봤는데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짜 뉴스이긴 했는데 오른쪽에 경도의 안검하수 작은 동공 크기가 보이죠? 이런 걸 봤었어요. 어, 이렇게 안약으로도 외래에서 오피스베이스로 좋은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샌드롬은 이아트로제닉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주행 경로에 오피나 프로시저를 받은 히스토리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어큐톤슨의 페인프리인 경우는 캐로티드 아테리 다이섹션 같은 응급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MMCR의 좋은 인디케이션입니다. 28세 남전자가 이렇게 왔고 사진을 보면 우측에 경도의 안검하수와 작은 퓨피를 볼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서브너브 펄스를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서브너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 볼 건데 여기가 어디죠? 네, 내 동맥류 시스템이요. 저렇게 힘차게 동맥이 뛰고 있는데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저기 포스테리어 커뮤니팅 아테리아가 보여요. 3번 신경과 주행이 거의 비슷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린 3번 신경의 단면을 한번 볼 건데 페리페리에 파라심파세틱 파이버를 조절하는 파이버들이 있고 코어 쪽에 모터를 담당하는 게 있어요. 페리페리에 있다는 거는 콜라테럴 블러드 서플라이에서 유리해서 이스케미아에는 강하지만 반대로 매스 이펙트에는 페리페리에서 불리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고 그래서 퓨필이 나간 서브너퍼지는 응급 상황인 거예요. 저 어뉴리즘이 터지면 우리들 면허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케이스는 제 면허가 터질 뻔했던 경험인데 뭔가 좀 전형적이지 않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이런 어큐트 온셋 토시스의 무서움과 이렇게 마스커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시사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50대 여자 환자가 우한에 갑자기 생긴 안구마사를 내원했었고 가상 항진증 과거력이 있었고 흡연력이 있었고 안구 운동 장애가 동반됐었어요. 우측에 퓨필이 좀 작았던 특징이 있었고 저는 첫인상은 어땠냐면 좌안에 리드 리트랙션 같다는 생각을 했고 레터럴 플레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TD에서 발생한 눈꺼풀 뒤당김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오른쪽 안검하수의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브로 엘리베이션이 있었고 이게 토시스의 어떤 한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TD에 동반된 NG인지 볼까 했더니 아이스 테스트를 했더니 양성이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상학적 검사와 혈액 검사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뵙기로 했는데 일주일 뒤에 저한테 왔을 때 우한의 컴플리트 토시스와 퓨필 다일레이션 그리고 전방향의 안군동 장애 내용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측 해먼 사이너스에 이렇게 큰 사이즈의 애뉴리즘이 있었고 한 달쯤 된 시점에서 코일링을 시행해서 좋아진 모습이고요. 저에게 남겨진 질문들은 이랬어요. 왜 처음에 동공이 작았지? 왜 아이스팩 테스트 양성이었지? 왜 6번 내시경 마비가 난 다음에 3번 내시경 마비가 왔었지? 후양적으로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 6번 내시경은 듀라월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캐번 사이너스에서 360도 비너스 채널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좀 불리한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IC에서 심파스틱 5가 플렉서스 일으키기 때문에 호너 신드롬이 같이 올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서 한번 내신경구 초기에는 피비 달레이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다루지 못했던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시간 되시는 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